안녕하세요. 김선주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코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코딩을 지도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딩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텍스트 코딩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드실 텐데 약간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약간 텍스트 코딩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언어적인 거라던가 이런 것들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록 코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할 그런 개념들은 약간의 이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을 너무 많이 하고 한 절반 이상을 이론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론을 좀 줄이고요. 약간 실습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블록 코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어 있는 것들이 한 두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2급에서는 약간 두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습하면서 다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약간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한번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시행 시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018년에서 쭉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코딩이 들어가는 것은 5, 6학년 실과 과목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5, 6학년이 실과 과목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실과 과목이 코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코딩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디 있나요? 네, 그렇죠. 초등학교 5, 6학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런 코딩 교육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셔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했을 때에도 더 심화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어떤 교육에 있어서 교육 목표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초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하고 관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습관이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기본 습관 같은 경우를 길러주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능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글쓰기라던가, 네, 읽기라던가, 뭐 산수 계산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의 어떤 기초 능력을 바르게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른 인성, 자, 바른 인성 함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초등학교 목표가 많은 것들을 배운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배움에 있어서 그 안에서 습관하고 태도 그리고 이제 인성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죠? 네, 거기 보시면 기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초 능력보다는 약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능력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바른 인성 및 그리고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 목표들 한번 살펴보시면 뭐 다 좋은 내용들이 있네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에서 비로소 무엇이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진로 개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진로 개척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전에는 진로 탐색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 개척을 하게 되면서 선택의 폭이 다양하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표 아래에서 여러 가지들이 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그 약간 지도사잖아요. 그래서 방과후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특강 활동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도 이런 마인드로 같이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2015 교육개정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정보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화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약간 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 능력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약간 좀 사고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쓰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전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를 한번 보면 실과 교과에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과 교과에서 이루어졌던 ICT 활용 중심의 정보 단원을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중심으로 대단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늘었죠. 그래서 17시간 이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능력 여기 이 부분 있죠.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능력 중심으로 대단원을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그 교과군이 개편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과학기술과정 교과군이었는데 이제는 과학기술과정 정보교과군이에요. 그 예전에는 이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선택 과목에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지만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배우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과학기술과정 정보교과군이라고 해서 일반 교육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더 중요성이 인식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시간 이상을 수업을 해야 된다, 수강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는 심화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내용이 개편되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그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깊게 다가갈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정보교육의 기본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의 어떤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최대한 사고를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게끔 컴퓨터에게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사고 과정을 다 인간이 하고 그다음에 약간 어려운 과정, 복잡한 과정 이런 단순 반복적인 어떤 과정은 컴퓨터에게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이용해서 무엇을 한다? 문제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 역량보다는 정보윤리 의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컴퓨팅 사고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윤리 의식하고 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전에 뭐가 나와 있냐면 프로그램 개발 역량보다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바라던가 C라던가 C++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무슨 앱을 딱 만든다.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각 교과에서는 교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제의 분석과 해결 방안 등을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게 결론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모든 교과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떤 컴퓨터 정보 교과 과목에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하는 인지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추구하는 이제 인지상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창의 융합 인재. 네, 되게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요.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의 그 어떤 인재 교육에서의 이 아이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건전한 정보윤리 의식 를 바탕으로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것도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체험하여